비 오는 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우비도 없이 춤을 추고 응원을 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열정적이네 정도로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우천 중단된 경기에서조차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오히려 한화 응원단장이 빗속에서 춤을 추며 관중들을 이끄는 모습이었어요. 우비도 없이 빗물을 그대로 맞으며 환호하고 웃고 노래하고 하나 되어 응원하는 그 장면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한국 야구 응원 문화 관련 영상을 정주행했고 제 안에선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정우 선수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온 유튜브였는데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한국 야구 영상을 미친 듯이 정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더 이상 야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집단 에너지의 예술이다.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 문화,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보, 정말 혼자 야구장 갈 거예요? 아내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3개월 전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했는데 목적이 조금 달랐거든요. 아내 수잔과 딸 에밀리는 BTS 콘서트를 보려고 했고 저는 솔직히 K-팝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제게는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야구였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입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텍사스 레인저스의 시즌 티켓을 가지고 있는 골수 야구 팬이죠. 야구 없인 못 사는 남자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티모바일 파크를 드나들며 자랐고 이치로의 은퇴식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에 대한 호기심으로 최근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한국 야구 영상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KBO 리그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이었는데 클릭하는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경기 내용보다 더 눈에 띈 건 팬들이었어요. 떼창, 북소리, 끝없이 이어지는 응원가.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콘서트장 같았어요. 저건 진짜 야구 맞나? 아니면 무슨 콘서트인가? 메이저리그의 정적이고 신사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한국 야구 영상을 정주행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러 가자. 호기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아빠, 진짜 혼자 가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콘서트 보시죠. 딸 에밀리가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다, 에밀리야. 아빠도 아빠만의 K-팝이 있거든. K-베이스볼 말이야. 저는 결혼 25주년을 기념해 가족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관광 중에 아내와 딸은 BTS 페스타에 가야 한다며 그룹 멤버가 모두 전역을 하고 완전체가 합체한다는 둥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야구 관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가족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각자의 꿈을 쫓기로 했어요. 아내와 딸은 BTS 콘서트장으로, 저는 잠실 야구장으로. 2주간의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물론 한국 관광도 계획에 있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직접 KBO를 보고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한국까지 가서 야구를 본다고? 여기 시애틀에도 경기장 있잖아.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딸은 BTS 보러 한국 간대. 그래서 난 야구를 볼 거야. 그렇게 저의 한국 야구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사실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아내와 딸이 작년부터 한국 가자 하며 계속 졸라댔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유명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유럽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나 싶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와 딸은 BTS 멤버들이 모두 군 전역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행 준비하면서도 일반적인 관광 코스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온통 BTS 성지 순례 계획만 세우고 있었어요. 어디서 밥 먹었는지,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일정들이었죠. 솔직히 반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야구 티켓도 예약해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며칠간 서울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명동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활기찬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아내와 딸은 화장품 가게며 옷가게를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거리 풍경을 구경했어요. 둘째 날에는 BTS 성지 순례를 떠났는데 그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연습생 시절에 자주 갔다는 흑돼지 고깃집에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고기는 어디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치와 마늘, 쌈채소와 함께 싸먹는 맛이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아내와 딸은 한국 음식이 처음인데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샌드위치가 아니라 쌈이라면서 쌈은 한 번에 먹어야 한다며 우걱우걱 한 입에 다 집어 넣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BTS가 먹는 걸 배우고 따라하고 방송을 많이 봤더라고요. 한국 가수를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야구장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낚인 것 같았어요. 딸도 이 맛이면 BTS 오빠들이 자주 올만하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궁궐의 웅장함에 감탄했고 청계천을 걸으며 도심 속 작은 쉼터 같은 공간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특히 밤에 본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쇼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싶었어요. 명동 길거리 음식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호떡, 김밥, 떡볶이. 간단한 음식들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했던 한국 야구를 볼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다던 한국 야구를 직접 보러 오다니 얼마나 설레는지 꿈만 같았습니다. 잠실역에서 내렸을 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야구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굿즈 판매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수십 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경기 시작 30분 전쯤 와서 핫도그 하나 사들고 자리에 앉으면 그만인데 여기서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줄이 입장권을 사려는 게 아니라 응원 도구를 사려는 거더라고요. 경기보다 유니폼이 더 인기 있는 건가? 하고 의아해하며 구경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응원봉, 유니폼, 타올, 심지어 손글씨로 쓴 피켓까지. 아이돌 콘서트 굿즈 판매장을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한 시설들이었어요. 영어로 된 메뉴판은 물론이고 직원분이 서툰 영어로나마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시더군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야구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맥주며 치킨이며 각종 간식들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야구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걸 다 들고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야구장 밖 먹거리 장터도 정말 볼거리였어요. 떡볶이, 순대, 족발, 치킨. 또 족발이란 음식은 그 부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걸 어떻게 먹지? 호기심은 갔으나 다음에 가족들과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할지도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50대 아저씨께서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느 팀 좋아하세요? LG 트윈스 어때요? 우리 팀이에요.
저는 사실 어느 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응원하세요. 검은 유니폼이 멋있죠? 그렇게 저는 LG 트윈스 블랙 유니폼을 입고 한국 야구 데뷔전을 맡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응원봉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돼요.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 따라 부르시면 돼요. 완전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첫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티켓팅할 때 좌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LG 유니폼을 입고 한화 이글스 응원석에 앉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한화 팬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경기세요? 잘 오셨어요. 한국 야구 어때요? 옆자리에 같이 온 커플이 웃으며 치킨을 권해주셨어요. 응원석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치킨을 뜯어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치킨과 맥주, 그리고 야구. 이 조합이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전광판에 가사가 나오면 수만 명이 일제히 떼창을 했어요. 깃발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응원단이 단체 안무를 펼쳤습니다. 이건 야구가 아니라 축제예요. 미국 야구 문화는 자리에 앉아 옆 사람과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약간 지루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한국 응원 문화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화가 1회에 먼저 득점했을 때 주변 한화 팬들의 열광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글스, 이글스. 그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순간은 6회 말이었습니다. 한화가 1점을 먼저 따내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그때 문보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1아웃 주자 없음.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화 라이언 와이스 투수의 5번째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 높은 쪽에 형성되자 문보경은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쾅! 타구가 좌측 펜스를 넘어갔습니다. 솔로 홈런, 동점 홈런이었어요. 그 순간 잠실 야구장이 폭발했습니다. LG 응원석에서는 수만 개의 응원봉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치고 응원가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옆자리 남자분이 여자친구도 껴안고 저를 껴안으며 마이클.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를 우리라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홈런 때문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을 한국 사람처럼 가족처럼 맞이해주는 그 따뜻한 우리라는 말 때문에 왠지 모를 감동이 오더군요. 3회가 끝나고 매점에 갔어요. GS25에서 콘도그를 샀는데 이것도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그 콘도그를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콘도그. 달콤한 소스까지. 이거 진짜 맛있네. 저는 연신 감탄했어요. 한국의 야구장 음식 문화도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친 아이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치맥 세트를 시켰는데 맥주와 그 위에 치킨, 감자튀김이 플라스틱 그릇에 얹혀 있고 빨대가 그 사이로 꽂혀 있었어요. 치킨 그릇은 야구 모자였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맥주를 흘리지 않게 빨대로 먹고. 정말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야구는 상대적으로 정적해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만 박수치고 홈런이나 삼진 정도에만 환호하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투구 하나하나에도 반응하고 파울볼에도 아쉬워하고 선수가 베이스를 밟을 때마다 응원가를 불렀어요. 9회 말까지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진심이네.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정말 힘든 것도 있었어요. 9회까지 계속 일어서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잠깐 앉았다 또 노래를 부르고 저는 경기에 집중이 거의 안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응원을 보느라 춤을 배우느라고요.
처음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응원이 너무 재미있어 동화되더군요. 아내와 딸도 이런 기분일까? 7회 휴식 시간에 딸 에밀리에게 영상 통화가 왔어요. 아빠, 어때요? 재미있어요? 에밀리야, 여기 봐. 저는 휴대폰을 돌려서 경기장 전체를 보여줬어요. 3만 명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말이에요. 헐. 아빠, 이거 완전 콘서트 같은데요? 그렇지. 아빠도 케이팝 콘서트에 온 것 같아. 아빠가 응원봉까지 흔들고 계시네요. 완전 팬 됐네. 에밀리가 깔깔 웃으며 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내 수잔도 화면에 나타나서 여보, 정말 즐거워 보여요. 라고 했어요. 자리를 이동해 한화 팬들 자리에 가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화 팬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응원이었어요. 7회, 8회가 되어도 여전히 1점 차로 뒤지고 있었지만 한화 응원석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응원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들 목숨 걸고 응원하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서 국민성인갑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경기장에서는 모두들 얼싸안고 어깨 동무하고 죽어라 응원하고 춤추고 잠시도 앉아있을 시간을 안 줄 만큼 열정적이었어요. 7회가 되어서도 한화가 1점 뒤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쯤 되면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한화 응원석은 달랐어요. 이글스, 이글스. 목이 쉰 목소리로도 계속 응원하는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보였어요. 젊은 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계속 응원하세요? 질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번역기로 물어봤어요. 그때 옆에 한화 팬 아저씨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한화를 30년 넘게 응원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팬들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이기는 팀을 응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8회 말이 되어서도 한화 응원석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졌죠. 한 번 더, 한 번 더. 끝까지 간다. 끝까지.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그것도 육성으로 외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야구의 진짜 매력이구나. 결과보다 과정을, 승리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구나. 비록 한화가 졌지만 경기 후 한화 팬들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수고했어요. 다음 경기 화이팅! 을 외쳤어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스포츠맨십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응원하는 한화 팬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엔 야구를 4시간이나 본다고 지루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던 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경기가 끝났습니다. 주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응원가를 따라 부르고 치킨을 나눠 먹다 보니 어느새 경기 종료. 이런 몰입감은 미국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오늘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저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분들과 사진도 찍고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도 했어요. 잠실 야구장을 나서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야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니까 미국 스타일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야구는 단지 다른 리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더 뜨겁고, 더 감정적이고, 더 공동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어요. 수잔, 에밀리.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처음엔 혼자 와서 걱정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어. 당신들이 BTS에서 느끼는 그 감동을 나도 야구장에서 느꼈어. 음악은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더라.
우리 가족도 서로 다른 걸 좋아하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잖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내일 함께 식사할 때 오늘 이야기 들려줄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 BTS 성지를 둘러보는 여행이 조금은 이해된 것 같아. 내일 나도 즐겁게 참여할게. 그리고 하나 느낀 게 있어. 가족은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어.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사랑해. 아내와 딸은 2주간 더 머무르고 저는 댈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대구에서는 삼성 라이온즈를 보겠다고요. 한국의 모든 야구장을 다 가보는 것이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단순한 야구 관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K-팝은 BTS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딸 에밀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 콘서트장에서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온 여자아이와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만났는데 서로 우리 같은 암이지 하면서 껴안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그 나라들이 싸운다고 하는데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야구장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았거든요. 에밀리야, 아빠도 똑같은 걸 봤어. 한화 팬석에 앉은 LG 팬인 아빠를 가족처럼 챙겨주신 분들 말이야. 맞아요. 음악이든 야구든 진짜 좋아하는 마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고, 문화는 달라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걸요. 국경도, 나이도, 심지어 응원하는 팀도 다르지만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을 받을 줄 몰랐는데 한국의 야구장에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걸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의 야구 팬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정말 한국의 응원 문화는 월드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야구장, 관광 투어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20명씩 단체 관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심지어 다른 팀을 응원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